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마티아스 웰케 지음, 이미호 공김, 퍼스트 펭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절제된 행동과 겸손한 태도가 발휘하는 힘에 대해 문화사적 통찰과 심리학적 측면을 아우르며 사색의 폭을 넓혀주는 책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자신감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배려 깊은 태도라고 하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하게 겸손해지는 삶의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겸손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당신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2. 겸손함이 있으면 정중함을 갖추면서도 분명한 태도로 사람들 앞에 등장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힘이 발산된다. 당신은 구석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물러나 있겠다고 스스로 결정할 뿐이다. 3. 겸손이란 독립심의 표시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겸손은 자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배려 깊은 방식이다. 4. 겸손을 행하면 과소평가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당신이 계획하는 바에 집중할 수 있다. 일이 잘 안 된다 해도 그리 나쁠 게 없고 일이 잘 되어 성공하면 기대 이상으로 좋다. 반전에는 언제나 묘미가 있다. 5. 겸손이 성공을 위한 전략은 아닐지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임은 분명하다. 현명하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온화하고 친화적인 태도이며 타인에게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태도다. 겸손한 삶을 선택한 사람은 물리적 성공보다 더 큰 가치를 성취하는 사람이다. 6. 겸손한 행동은 겸손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본다. 그리하여 겸손은 또 다른 겸손과 연결시켜 준다. 즉, 세심하게 낮추어 표현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더 가까워진다. 7. 겸손은 허공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인 채 스스로 중심을 잡고 단단히 서 있으려는 노력이다. 겸손은 성공을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것이며 성공에 함몰되는 부류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8. 겸손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직원들을 성장시킨다. 그들은 직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중심에 둔다. 9. 인간관계에서도 요란 떨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신뢰를 얻는다. 이런 사람과 어울릴 때는 불편함이 없다. 겸손함은 미세한 말투와 표정, 몸짓으로도 느낄 수 있어서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세심한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0. 겸손한 사람은 자의식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하지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기준과 요구에 자신의 행복을 걸지 않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 목표는 클수록 좋다는 착각. 겸손한 사람에게
매우 친화적인 태도이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긴장하지 않는 자세다. 이 겸손만으로 당신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겸손이 당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거둔 성공은 특별히 더 빛난다. 다른 사람은 그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 또한 그 성공에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더 인상적인 법이다. 물론 성공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겸손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강조할 것이다. 성공이라는 반짝이는 과일들을 어떻게 수확해서 향유할지 생생하게 상상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고는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어디서든 자신이 얼마나 큰 목표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입한다. 그건 일종의 전략이기도 한데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확실히 밝히고 나면 이를 철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의무를 지는 것이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란 얘기다. 만일 자신 있게 알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야말로 끔찍하게 부끄러운 일이 될 테니까. 달성하기 힘든 계획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명예로운 일을 공표하는 것과 같다는 이런 생각은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미 해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아직 아무것도 성사시킨 바가 없고 다만 기분이 좋아졌을 따름인데 말이다. 착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그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해보자. 수치심이나 자책, 반성 혹은 후회가 엄청나게 몰려올까? 아니다. 그런 마음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성공을 방해한 수천 가지의 이유가 존재할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목표를 이렇게 높게 설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결과는 더 안 좋았을 거야. 확고한 목표를 강조하는 성공지상론자들의 주장은 보통 이런 식이다. 그리고 그들의 감언이설은 계속된다. 우리는 이미 아주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첫발은 이미 내디뎠고 그게 특별히 힘든 일이었다고. 이 걸음을 시작으로 앞으로 긴긴 여행을 할 것이므로 성공의 자취를 미리 느껴도 된다고. 뉴욕대 심리학자인 가브리엘레 웨팅게는 25년 넘게 목표 설정과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그녀는 한 연구에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여성들을 관찰했는데 감량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도 가장 많이 체중을 감량할까 하는 점이 연구의 포인트였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여성들보다 의심이 많았던 여성들이 훨씬 더 목표에 근접했던 것이다. 왜일까? 후자는 많은 방해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훨씬 현실적이었고 체중 감량을 위해 준비한 규칙도 잘 지켰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한 심리학자는 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래에 대한 목표는 순간적으로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덕목과 관련해서 볼 때 이처럼 성공을 거두기도 전에 이미 성공을 확신하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다. 과도한 목표도 마찬가지다. 목표가 너무 높으면 그 목표에 함몰되어 버릴 수 있다. 스스로 눈 가리기를 하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꼴이다. 불행이란 너무 일찍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너무 늦게 포기해도 불행이 발생한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은데 노벨상 수상가인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투버스키가 얘기한 경우도 그렇다. 어떤 일에 시간과 열정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그만큼 끝맺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계속해봐도 소용이 없으며 끝내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예감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카너먼과 투버스키는 이를 두고 실패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불렀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설득한다. 게임이 끝나지 않는 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어. 그리하여 완전히 탈탈 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에서 손을 떼는 사람들이 숱하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미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선택한다. 그러고 나서 그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웬만하면 그 목표에 대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와 마주 앉아서 모든 것이 잘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 섣불리 떠들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만일 모든 일이 제대로 잘 풀려서 목표를 이뤘다면, 그럼 그는 목표만 달성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놀랍게. 조용하던 그가 그런 성취를 이뤄낼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만족감이란 이런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이상을 달성하는 것 말이다. 때문에 겸손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목표를 부여하는 건 좋지 않다. 그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뿐이니 말이다. 성공을 위해 과도한 목표를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은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삶을 살면서 기진맥진해 버리기 쉽다. 그래서 겸손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외적인 성공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다. 한 인간의 가치란 성공과 목표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의 세 가지 힘. 항상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일이나 성취에 대해 실제보다 낮춰서 말하는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운이 나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보자. 그런 상황이라면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겼고 어떤 이유로 자기의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를 상세히 늘어놓으며 위로를 구할 법도 하지만 그 사람은 구구절절 하소연하는 대신 말을 아낀다.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일도 더 많은데 뭘. 이 정도면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식이다. 뭔가 성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놀라운 성과를 냈거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도 그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며 자신이 이룬 성과는 결코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운이 좋았어.
물론 이런 성공은 자주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가진다면 점잖게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낮출까? 어째서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걸까? 여러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들은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걸 원치 않는다. 때문에 스스로 뒤로 물러남으로써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또한 늘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 한다. 상대에게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구구절절 얘기하거나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지 한탄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혹 당신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한번 떠올려 보라. 아마 그 사람은 대화 상대로 결코 편안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또한 자신을 늘 중심에 두고 생각할 뿐 당신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을 게 분명하다. 두 번째로 알 사람은 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표현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를 낮춰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철학자 켄달 월트는 겸손은 우리를 착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다 라고 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표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겸손한 태도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과 그의 태도에서 겸손함을 읽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만일 상대가 자신의 성과, 의미, 가치를 낮게 표현하고 있음을 당신이 알아차린다면 이는 상대뿐 아니라 당신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과, 의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즉,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겸손은 독립되어 있다는 표시라는 점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최고라는 평가를 수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장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그와 같은 연출이 없다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불안, 자신의 재능을 들이대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그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도 물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기뻐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바꾸지는 못한다. 타인의 평가가 마음에 든다면 그건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을 뿐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겸손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인 동시에 자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굳이 티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 극대화하는 삶이 아닌 조용히 나를 지키는 삶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는 이 책,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